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메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제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기 싫은, 또 함께하고 싶은 이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냉탕 온탕처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간호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모든 주니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인턴부터 한 3년 차까지. 그리고 이제 중고 신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기본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간호사분들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기본기예요. 함께하고 싶은 컬처핏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어느 회사건 어느 직무건 어느 산업에 이 사람 무조건 뽑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 컨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 컨택. 진짜 탁월한 간호사분들이 있더라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그분들은요, 웨이터 같아. 웨이터가 뭐예요? 직역하면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서비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둘러봐요. 그러다가 고객이 손을 살짝 들면 바로 들어가서 눈 딱 마주치고 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기초 중에 기초인 거야. 정말. 이게 간호사분들도 그렇더라고.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주변 시를 언제나 살피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필요에 따라서 목발을 딱 가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그러면은 벌써 딱 소리로 고개를 딱 돌립니다. 그리고서 딱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게 뭔가 없는 딱 스캔을 해. 그리고 필요한 거를 내가 말하기 전에 벌써 와서 딱 제공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나 주변 시로 주변 상황을 보고 있어. 이게 회사에서 일할 때도 똑같습니다. 상사가 그걸 눈치 본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눈치가 내가 보기엔 실력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눈치 잘 봐요. 저도 진짜 눈치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은 절대 못 속여요. 그러니까 눈을 계속 보는 거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미숙한 거지. 그래서 그냥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또는 이쯤 되면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또는 뭐를 더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너프를 외치는 건지, 이게 지금 보인다고. 아이 컨택을 계속해야 돼. 아이 컨택. 근데 일하기 싫은 거가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 간호사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그냥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나머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명이 아주 인상 깊은 인사이트 그 간호사가 있었어. 간병인은 아니고 간호사였어. 간호사. 이 사람은 언제나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 언제나. 그냥 아이 컨택 따위는 없습니다. 제가 막 그 척컹척컹 하면서 가는데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하여튼 절대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간호사인데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니 무슨 모니터를 그렇게 볼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그 간호사가 다야. 그 사람을 밤새도록 케어해줘야 될 역할과 책임 있는 사람인데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를 찾지 마. 절대 나를 부르지 마. 서비스를 해야 될 간호사지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지가 그냥 모니터의 시선을 박아요. 딱.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주니어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변 시를 딱 다 닫아버리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그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안 돼요. 일을 하면서 주변 시를 계속 주변 상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분주하게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지금 백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알고 있어야 되나? 체크를 해야 돼. 스캔을 쫙 해야 되는 거야. 아이 컨택을.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내 사수가 뭔가 눈빛이 동공지진하면서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눈을 딱 아이 컨택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급할 때 막 물어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수그러들거나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을 때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일하기 싫은 이 사람, 컬처 핏이 안 맞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냥 동공이 풀려 있어. 동공이 풀려 있고 뭐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하기 싫다는 무언의 이 제스처를 어마어마하게 드러내더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직무 전문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직무 전문성. 이게 뭐 당연히 직무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AI한테 아직 대체된 건 아니잖아요. 제니님이 지금 3주 된 신입인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나 내용 숙지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 주니어 PT 꼭 한번 해보세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정말 인사이트풀했어요. 그 간호사가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것 같아요? 저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돼. 이런 주니어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 뭘까? 간호사가 이렇게 좀 교대 근무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 짜증이 나. 그 재단당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통합 간병 거기에서는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이런 말 할 그게 없어. 한숨 쉬어. 엄청 한숨 쉬어. 지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도 한숨을 쉬어요. 그것도 맞아.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됐죠?
됐죠? 이게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 혹은 주니어들이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접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선을 계속 긋는 거야. 스스로 긋는 거야. 계속 한계선을 딱 긋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근처만 가면 벌써 막 뭔가를 거부하는 거야. 훌륭한 간호사분들은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딱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를 일단 쫙 스캔을 합니다. 이게 거의 뭐 모든 간호사의 공통점이에요. 쫙 스캔을 해. 그리고서 내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해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먼저 제시를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딴 것 때문에 뭐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건데 지금 시간 보니까 얼음찜질 하실 때 된 것 같아요. 얼음찜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체크도 해주고 또 뭐 제가 뭐 잠깐 뭐 하려고 하면은 이불이랑 베개 정돈 같은 것도 막 도와주고 그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그냥 이렇게 해. 근데 일하기 싫은 간호사 이분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제가 얼음찜질을 이제 원래는 간호사가 한 번씩 체크해주기도 하고 나도 스스로도 체크하고 막 그래요. 내가 이건 개인이 아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좀 붓기가 있다거나 좀 열감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스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얼음찜질에 아이스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호사는 이거요? 그러고서 딱 가져가. 됐죠? 그러고서 가버려 갑자기. 하나도 안 됐거든. 그래서 걔를 가지고 나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교체를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아이스를 얼음찜질을 하겠다고. 그래서 새 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일단 내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아까 아이컨택이랑 되게 비슷한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누락시키는 거예요. 맨날 누락시키고 맨날 빼먹고 맨날 헛짓거리를 해와. 나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 아이스를 교체해달라 그랬는데 교체해달라는 말을 그냥 제대로 안 듣고 그냥 가져가 버려. 그래 내가 한 5분을 지나도 안 오니까 나 진짜 짜증이 나요. 벨 떠들러. 그럼 또 와가지고 또 표정이 딱 이러고 들어와. 왜요? 막 이러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얼음을 달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됐죠? 막 이러면서 제가 달라 그러면 그제서야 얼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단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얼굴에 짜증이 언제나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이게 하반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8시간을. 아니 그리고 이게 생뼈에 그 정강이 뼈하고 무릎뼈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 대수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생뼈에다가 여러분 뭐 박아봤어요? 뼈에다가 못을 박고 살을 째고 막 이런 수술을 막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움직이질 못해요 초반에.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게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이란 말이야.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몇십 미터를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간호사는 와가지고 화장실 가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런 소변통을 드릴 테니 좀 힘드셔도 여기다가 하시면 저희가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되는구나. 저는 이해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바뀐 거야. 그 사이에 바뀌어. 그래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소변을 치워야 될 상황이었어. 와 근데 벌써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왔잖아. 이러고 들어왔는데 제가 소변을 좀 치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더 막 이렇게 찌그러 정말 어디 그렇게 찌그러지지?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야 이게 아니 이거 뭐 정말 막 좀 그렇더라고. 이게 이래 이러고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려.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무슨 갖은 뭐 나는 뭐 저기 뭐 방사선 뭐 저기 핵 저런 데 들어가는 줄 알아. 반도체 뭐 들어가죠. 장갑 이런 거부터 뭐 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가져가는 거 있잖아. 와, 나 그때 내가 느낀 그 경멸감 여러분 아세요? 와, 내가 진짜 오물 취급받는 느낌이 들으니까. 아니 내가 나한테 그러고 싶냐고. 아니 그러면 젠장 꺼지시고 내 간병인을 드릴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병원 정책이 그거야. 그러면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서비스를 해줘도 유일한 사람이 와 진짜 그렇게 다가오니까 와 진짜 좀 모멸감을 느끼고 정말 불쾌하더라. 정말. 그래 내가 그 간호사분들 때문에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 다음날 목발을 짚었어. 어찌 보면 그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컨텐츠 아이디어도 주신 분이시고 또 저의 회복을 아주 앞당겨 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단순히 이게 병원의 만족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명이 문제에서 한 명이 그 한 명이 전체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원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턴, 알바, 주니어로서 어딘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고객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사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족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컬처핏이라는 걸 얘기할 때 결국에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서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죠. 컬처핏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고객 앞에 저 사람을 보여주면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구나. 와, 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로 보여지겠구나. 이게 그냥 컬처핏의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이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뭐 더 해야 돼요? 됐죠? 표정 이거 있잖아. 미간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 여기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아우 막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이러고 다니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적용해야 될 건 컬처핏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업무를 완료 중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공헌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죠. 공헌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입장이 달라져. 내가 해야 될 일이 달라져. 업무 완료 그러면 지금 저 간호사는 내가 보기에는 한 그래도 허리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명 있을 때 막 지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대를 봐도 제가 보기에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꽤 되겠죠. 간호사분들이 커리어 좀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니까 연차가 그래도 뭐 꽤 돼. 아주 초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돼 봐야 10년 차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될 업무 리스트 중심으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만족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불만족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치를 딱 보니까 그 간호사분과 함께 일하는 다른 간호사분들이 편하게 대화를 못 하더라고. 그냥 벌써 그냥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컬처핏이라는 것을 인재상 또는 인성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업무 중심이 아니라 공헌 관점으로, 공헌 중심으로 틀면은 컬처핏에 어디든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요.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강조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다시 또 되게 훌륭한 간호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하여튼 주니어 회사 생활하고도 똑같아.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보고랑 비슷해. 아까 공유 보고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매일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확 차이가 나더라고. 그 C급 간호 있잖아요. 이거 먼저 얘기하면 막 나 자고 있는데 막 진짜 앙칼진 목소리를 날 깨워. 이준희님 막 들어가지고 그 주사 막 그 다 쇠통이잖아요. 막 덜글덜글 떨어. 그것도 내려놓을 때도 아니 새벽에 와서 6시에 와서 주사를 놓는데 자다가 아니 그거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막 내 던져 막 차크당 소리 나. 차크당 소리 나가지고 뭐 그냥 나 막 정신없이 깨워놓고 갑자기 팔이 막 쪼여 막 왜 이래 봤더니 막 혈압 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서는 그냥 주사바늘 그냥 찔러가지고 주사 놓고 가버려. 그럼 뭐야 이거 뭐가 있었어?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아니 내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알지만 궁금해서 내가 그래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진짜 A급 간호사분들은 정말 탁월한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사 놓기 전에 아는데도 한 번 더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 주사가 들어가서 몸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 똑같은 얘기는 저는 하루에 3번씩 들었어. 근데 그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해줘요. 요거가 혹시 들어갈 때 통증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그럼 알려주세요. 라고.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나는 혈관이 되게 그 주사가 잘 난 혈관이래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되게 러브하시는 그런 혈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도 잘 받고 맡은 몸이 아주 축복된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번도 난 그런 아픈 적이 없었거든. 근데도 딱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요 주사 맞고 나면 그게 뭐 항생제 뭐 진통제 이런 거니까 이거 맞고 나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도. 한 번도 어지러운 적은 없었어. 근데 어쨌든 아주 작은 어떤 경우의 수까지 다 설명을 해줘. 그 설명해 주는 게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핵심 포인트를 탁탁탁 먼저 찝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쉬시는 게 좋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주사 놓으면서, 주사를 놓는 게 뭐 주사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찍 놓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끝나고 나니까 주사가 보통 이렇게 두껍습니다. 큽니다. 큰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큰 주사를 쭉 놔요. 놓는데 뭐 분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몇십 초는 걸리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냥 계속 쪼글쪼글하면서 그냥 주사는 맞을만 하세요. 뭐 병원 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줘. 그럼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또 막 설명을 해줘요. 이게 며칠 차 되셨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고 같고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잘하는 컬처핏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똑같습니다. 상사건 동료건 상사한테 하는 건 보고예요. 보고를 막 엄청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거가 과당이고 그게 아니라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스몰톡으로 짧은 주기로 오늘 이랬습니다. 오늘 저랬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동료랑 일할 때 똑같습니다. 선배한테 보고하는 것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사가 나한테 최대한 디테일하게 지시해 주길 바라잖아요. 상사가 나한테 설명해 주길 바라지 않나요? 근데 정작 지들은 안 해.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아무런 피드백도 안 하고 아무런 소통을 안 해요. 계속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실력인 것 같아.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 스킬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돼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내용만 쫙 보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변 시를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요. 말이 많아. 속사포처럼 말이 많아. 근데 처음에 그 귀찮을 수 있지만 소통이 계속 키민터치가 되면요. 그게 신뢰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어렵다.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거는 좀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사 입장이나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됐죠? 네. 자신의 한계선을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건데 나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것만 하면 되잖아. 업무 중심, 두리스트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내 어떤 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이런 거야. 이제 먹고 떨어져 거의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느낌. 나는 그 간호사의 그런 감정을 얻었거든요.